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도자의 품성이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70대 남자와 함께 변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제 12일 내일부터죠. 자정부터 미국 시간으로 자정부터 시작이 되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철강하고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때렸는데 여기에 이제 온타리오주가 반발을 하니까 추가 관세 25%를 더 때리니까 50%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들면 확실히 손을 보겠다는 거죠. 조선일보 댓글에 뭐 트럼프를 비난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잘 읽어야 되겠죠.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상황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트럼프 12일부터 캐나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보복 관세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 다 트럼프한테 돌팔매를 던지겠죠. 그러나 뭐 잘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을.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일입니다. 추가 관세 25% 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대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근거로 나는 상무장관에게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고 이것은 총 50%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손을 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제가 같이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뭐 약물 문제, 페타닐 문제를 해결하는데 캐나다가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25% 매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 캐나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미국의 미네소타와 미시간 뉴욕주 일대 150만 가구와 기업에 캐나다가 송전한 전기요금의 25% 할증료를 부과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 대응을 하는 거죠. 저희 논평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쿨하게 하는 편입니다.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현실은 힘이 또 중요하니까 현실적으로 캐나다가 손을 들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여러분들 그냥 밑에 댓글이 전부 다 트럼프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드 주지사는 무역전쟁을 미국이 더욱 확대한다면 캐나다에서 보내는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온타리오와 퀴벡 같은 주들은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잉여 전기를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왔고 미국 동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은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캐나다산 전기를 일부 수입해왔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나라도 이런 에너지 의존이 있으면 얼마나 치명타가 될 수 있는지 이번에 유럽하고 러시아 갈등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에너지를 러시아하고 중국에 의존할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저는 곧 캐나다로부터 위협받는 지역 내의 전기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캐나다의 이 같은 학대적인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 캐나다가 이외에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다른 관세들도 철폐하지 않는다면 저는 4월 2일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할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 산업을 영구적으로 폐쇄시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철환님께서 캐나다에서 꼴이 내렸습니다. 전기 활정 요금 취소했습니다. 아 그게 또 도착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네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전쟁 걸면 안 되는데 철이 없구나. 캐나다는 미국산 다양한 유제품에 대한 250%에서 390%에 이르는 반미국 농민 관세를 즉각 철폐해야 됩니다. 또한 캐나다는 국가 안보를 위해 거의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2천억 달러 이상을 캐나다에 군사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관세와 그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 사람들도 잘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죠. 대 들고 나면 그냥 박살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조선일보 기사 하단에 너무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때문에 뭐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현실주의자가 안 되면은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돌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네요. 가지가지하네. 미국이 왜 이래? 머무한 놈 널뛰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비난 쪽 이제 트럼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더더욱 좀 많이 갖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글록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전력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때리자 곧바로 추가 25%를 대해서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관세 전쟁은 결국 캐나다가 백기를 들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록3가 답을 참 잘하네요. 챗GPT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주네요. 칼같이 답을 하네요. 이렇게. 캐나다가 백기를 들 가능성. 즉시 백기를 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지만 벌써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즉시 백기를 들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관세 정책은 그의 경제 비전의 핵심으로 국내 제조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의 독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미국 내 산업 육성과 제조 부활인 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즉시 백기를 들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 벌써 즉시 여러분들 꼬리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